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4일이고요. 정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하고 또 야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 또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좀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언택트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좀 상하방으로 나름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떤 뉴스와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1% 하락한 2183.6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0.36% 하락하면서 778.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17억, 기관이 3,811억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4,191억 순매수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어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505억, 기관은 553억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1239억 매수 우위로 시장을 좀 받쳐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침부터 개인이 계속 강하게 순매수로 매수에 가담을 해줬고, 외국인이 아침에 장 초반에 살짝 소폭 순매수를 보였긴 했는데 12시 이후로 좀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오후장까지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좀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 매물을 출회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계속해서 장중 내내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인 와중에 외국인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매도폭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마지막에는 매도세를 좀 줄이면서 약 5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을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코스피 차트는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약보합 마감으로 0.11% 하락을 마감하긴 했지만 차트 자체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오늘 개파락이 0.44% 나오면서 2170선까지 밀려서 출발을 한 이후에 장중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양봉 마감으로 종가, 고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추세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오늘 좀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단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침에 크게 하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1시 정도를 넘어서면서 좀 살짝 낙폭을 보인 이후로 마지막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반등해주면서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수는 0.36%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 봉 자체는 오늘 시가가 0.64%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을 한 상태로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5일선 타고 가는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낙폭을 출발을 해서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780선까지 782포인트까지 약 0.56포인트 상승까지 진행을 하다가 장 중반에 점심시간 이후로 1시 정도부터는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또 등락을 거쳐서 마지막에 또 한국판 뉴딜 발표가 되는 2시를 기점으로 또 한번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크게 낙폭을 보였고, 장 후반에는 막판에는 약간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마감을 했다. 전체적인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5일선 유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진짜 치료제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선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좀 치열해짐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일부 후보군들의 연구 중단이 속출을 하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중에서 말라리아 약이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인간 면역 바이러스 치료제였던 칼레트라, 그리고 자가 면역 치료제 케브자라가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하는 데 좀 실패를 하면서 중도에 탈락을 했고요. 이에 반사 이익으로 또 덱사메타손과 혈장 치료제들이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치료제와 좀 백신이 개발을 하고 임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혈장 치료 관련해서는 GC 녹십자가 연내에 지금 개발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 또 혈장 공여를 대구 신천지에서 신천지 확진자들, 완치가 된 확진자들의 혈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발표했을 때 오는 7월 16일에 인체 임상에 좀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덱사메타손 관련주들과 또 혈장 치료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또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슈긴 한데, 뉴스긴 한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금 운명의 날이 오늘부로 이틀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금 2012년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좀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으로 지금 걸렸고,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좀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좀 말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고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내용,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상태이긴 한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좀 벌금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인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2심 형량이 확정이 될 경우에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또 30억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 비용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대법원이 좀 환송 파기하게 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 선고가 되거나 당선 유지가 돼서 정치적 위기를 좀 벗어나면서 대권 주자로 또 부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죄로 결정이 되면 대선 주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낙폭을 보이면서 반사 이익을 다른 또 정치 테마주들이 보일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대선 잠룡에서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뭐 큰 뉴스는 아니었고요. 내일 BTS의 4집 앨범이 일본에서 공식 발매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15일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네 번째 정규 앨범을 공식 발매를 하게 되고, BTS가 일본에서 정규 앨범을 내놓는 거는 2018년도 4월 정규 3집 Face Yourself 이후로 2년 3개월 만으로, 당시에 3집 앨범 판매량이 약 50만 장을 넘어서면서 또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고요.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보에는 지난 2월에 발매된 4집 랩 오브 더 소울에 수록된 곡을 비롯해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이돌 등의 일본어 버전이 실렸고, TV 도쿄 드라마의 주제가로 쓰인 스테이 골드, 유어 아이즈 텔 등 일본 오리지널 곡들이 합쳐져서 발매되기 때문에 이번 일본 앨범에서도 기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규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요 정도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징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신일제약이 종가 기준 25%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25% 마감을 하긴 했는데, 거래 대금도 약 2,500억 정도 터진 상태로 전고점의 거래량을 좀 넘어섰고요.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나왔었고 또 급등락을 보이긴 했었는데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파동상으로 보면 지금 2차 파동 정도가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횡보를 하다가 또 한 번에 추가 3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덱사메타손이 치료제 관련으로도 좀 유력하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뭐 부광약품이 급등을 했다가 14% 급등했다가 연봉으로 2%대 마감을 했고, 정동제약도 마찬가지로 20% 급등을 했다가 좀 다 상승폭 반납하면서 1%대 상승 마감. JW 중해제약도 16%까지 급등한 이후에 약 5.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대원제약도 마찬가지로 9.3% 급등한 이후에 마감을 했다. 1%대에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대원제약은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 상승 추세 초기에서 약간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 또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시노펙스는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까지 또 들어갔다가 고리를 달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19%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이런 거래량 3,200억 이상, 2배 정도 되죠. 6,3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우고 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종목인 녹십자 같은 경우도 오늘 20만원 잘 지켜주면서 윗골이 달기는 했지만, 그래서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잘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주로는 오늘 대장주는 에이텍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1,800억 정도 터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두 번째로 2등주로는 에이텍 TN과 통신건설이 약 20%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등주격으로 프리엠스와 토탈소프트 정도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16일날 최종 선고에서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였던 또 방탄소년단 앨범 관련해서는 오늘 DPC가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약 13%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 급등했다가 일부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PC라는 종목은 제가 이때도 이렇게 요런 모습일 때, 아니면 이때도 한알령 해제 이슈와 더불어서 또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조정 구간에서는 일부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매수를 매매에 가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등주로는 키이스트가 오늘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키이스트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등주로 LB세미콘, 그리고 뭐 넷마블, 빅히트 엔터와 관련된 넷마블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번외적인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 보고 대회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중계로 좀 봤는데, 역시나 오늘 재료 소멸로 판단을 하고 대부분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은 다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부분 좀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좀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이다가 대부분 뭐 대표적으로 동국 SNC 한 종목 보면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때죠. 2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시 이후로 약 2시 9분부터 거의 폭포수의 비슷한 그런 낙폭을 보였고, 대부분 다 종목들이 그때 2시 이후로 급락하면서 재료가 특별한 게 더 나온 게 없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당일로는 예정돼 있던 게 끝났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정부 정책상으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좀 괜찮은 구간, 좋은 구간에서는 매수에 적극 가담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지금 오늘 중국 증시도 조금 하락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일부러 정책상으로 정부에서 조금 과열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상승 모멘텀이 같이 우리나라로 좀 번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미국 나스닥 선물과 S&P 시간의 선물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벗어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또 조정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매 가담하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즐거운 저녁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 또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슈팅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